김유신. 전쟁보다 뜨거웠던 단 한 사람의 사랑 전쟁 영웅. 밤마다 그녀를 찾아간 이유. 당신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과 나라를 동시에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서로를 위협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밤을 가르는 전장 위 붉은 불꽃, 그리고 그 속에서 검을 쥔 한 남자. 그의 눈 속엔 원대한 꿈보다 더 뜨겁고 전쟁보다 더 아픈 한 사람이 있었다. 삼국이 충돌하고 신라가 흔들리던 혼란의 시대. 역사 속에서 늘 영웅으로 기록된 김유신. 그러나 오늘 당신이 보게 될 이야기는 그의 무용담만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도 숨기려 했던 사랑, 그리고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한 여성과의 인연.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책에서 보던 영웅 김유신이 아니라 인간 김유신의 깊고 고독한 밤을 비춘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의 김유신은 이미 남달랐다. 신라의 귀족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집안은 몰락하는 세력과 연결되어 있어 조심스러웠고 정치적 풍향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어린 나이부터 흙바람을 맞으며 말을 타고 칼을 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며 다시 일어섰다. 화랑이 된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따라붙었다. 신성한 산에서 무예를 익히고 정신을 다스리며 도를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조심스럽게 쌓아 올리는 수행이었다. 누구보다 뛰어난 무예 실력. 하지만 그보다 더 두드러졌던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상대가 누구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는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했고 불필요한 싸움보다는 화해를 택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유신은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인품이 결국은 나라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게 될 것임을. 그는 당시 신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었고 곧 다가올 전쟁들이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다. 화랑의 명예 뒤에는 매일 무너지는 동료를 붙잡고 상처난 몸을 숨긴 채 다시 웃어야 하는 젊은 장수의 고독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다. 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전쟁이 단순히 나라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게 될 한 여인의 운명까지 모두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는 두 가지. 나라와 사랑. 그 둘이 충돌하기 시작한 순간 김유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김유신이 20살을 갓 넘겼을 무렵 신라는 이미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왕실은 잦은 권력 교체로 불안정했고 귀족들 사이의 세력 다툼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다. 백성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런 신라의 상황은 김유신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들려오던 종소리가 잠든 마을을 깨웠다.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국경 인근에서 백제가 대규모 군사를 움직였다는 소식이 수도까지 급히 전달된 것이다. 그 순간 김유신은 깨달았다.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수련과 모든 인내가 이제는 실제로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건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인연 또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유신은 전쟁 준비를 위해 동료 화랑들과 함께 남산 기슭의 훈련장에 모였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 그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만한 한 여인을 보게 된다. 부상당한 전령을 돌보고 있던 그녀는 군사도 귀족도 아닌 평범한 신라인 여인이었는데 눈빛 하나만으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유신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라가 불안해도 마음까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쟁 준비로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따뜻하게 녹였다. 그러나 따뜻함을 느낄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날 오후 왕실에서 급히 명을 내려왔다. 화랑 김유신 즉시 북쪽 전선으로 출정하라.
그 순간 김유신은 고민했다. 나라가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하지만 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처럼 따라붙던 말. 화랑은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그 말은 그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굴레이자 동시에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다. 김유신은 군복을 걸치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모습이 잠시 떠올랐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 이렇게 김유신의 첫 출정이 시작되었다. 그가 떠난 그 길 위에서 그는 아직 모른다. 이 전쟁이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그의 운명과 사랑을 동시에 시험하는 거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유신이 북쪽 전선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쟁의 냄새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언덕을 따라 퍼지는 매캐한 연기, 불타버린 마을, 이미 비워진 집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그는 단지 칼을 잘 쓰는 장수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마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전쟁의 잔혹함을 처음으로 체감했다. 전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시작됐다. 백제의 기습 공격은 신라군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김유신은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가장 위험한 전선을 맡아야 했다. 김유신, 내가 앞장서라. 절다고 봐주는 건 없다. 선배 장수의 말은 차갑고도 명확했다. 그의 첫 임무는 생존이 아니라 후퇴하는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전선은 혼란스러웠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땅은 진흙과 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뒤섞였다. 김유신은 심장이 찢어질 듯한 감각을 억누르며 외쳤다. 밀리지 마라. 백성들이 지나간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들도 끝이다. 그날 그는 자신의 능력이 무예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무게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신라군은 가까스로 적을 밀어냈다. 그러나 승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장은 처참했다. 동료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진 젊은 병사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다리를 잃은 전사, 그리고 살아남았음에도 공허한 눈을 하고 있는 장수들. 김유신 역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전장 한가운데에서 피 묻은 손으로 어린아이를 감싸 안으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바로 남산 훈련장에서 부상 전령을 돌보던 그 여인이었다. 김유신은 놀라 급히 달려갔다. 여기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가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는 길에 제가 우연히 만났어요. 놓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유신은 천천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는 위험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김유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불안, 슬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사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김유신은 깨달았다. 전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마음을 둔 뜻밖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둘은 오래 마주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고 새로운 명령이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유신은 그녀와 아이를 안전지대로 보내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섰다. 그때 그는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그녀를 찾고 싶다. 하지만 그 바람이 실현되기까지 그를 기다리는 시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서자 신라는 전선을 재정비하고 부상자와 피난민을 한 곳에 모아 치료와 보호에 집중했다. 김유신은 임시 주둔지 근처의 작은 치료소에 종종 들르곤 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피난민을 돌보던 바로 그 여인 수련이었다. 수련은 치료소에서 자원봉사자로 머물며 환자들을 도왔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던 모습 그대로 그녀는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김유신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놀람 뒤에는 언제나 반가움과 안도의 미소가 따라왔다. 전장에 다녀오셨군요. 다치진 않으셨어요? 수련의 물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유신은 대답 대신 잠시 미소 지었다.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피곤하군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을 때도 있지요. 그건 제가 조금은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유 씨는 문득 마음이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보살펴주겠다 말한 건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김유 씨는 전투 사이사이 짧은 시간을 내어 치료소를 찾았다. 둘은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전장에서 잃은 동료 이야기, 지켜내고 싶은 백성들 이야기, 수련이 어릴 적 겪었던 힘든 시절,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듯 주고받는 조용한 말들. 그 시간이 길진 않았다. 하지만 짧은 순간들이 쌓여가며 둘의 마음은 어느새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김유 씨는 전투에서 돌아와 치료소 뒤편의 작은 샛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련이 새순물을 한 손에 들고 조심스레 나타났다.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요. 그녀는 물을 내밀었다. 잠시라도 마음이 편해지면 좋겠어요. 김유 씨는 말없이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찬물에 이마를 식히던 그는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감추기 어려웠다. 수련님, 당신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시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수련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바라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진실이었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슬프게 현실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다. 수련의 주변에 이미 불길한 시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부상병을 치료하던 몇몇 장수는 김유신 장군이 요즘 치료소에 자주 드나든다더군. 저 여인과 가까워 보이던데 그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속삭임처럼 번지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는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장수가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는 라는 말까지 흘렸다. 김유신은 그런 시선을 알면서도 수련을 찾는 걸 멈출 수 없었다. 전장에서 수없이 죽음을 보며 깨달았던 것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지켜야 할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군사들이 달려와 김유신을 찾았다.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의 삶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것이었다. 사랑이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을 때 전쟁은 다시 한번 그들의 인연을 가혹하게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새롭게 떨어진 명령은 신라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백제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경을 돌파했고 신라의 핵심 거점 중 하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왕실의 결정은 단호했다. 김유신 즉시 남쪽 전선으로 이동하라. 이번 임무는 물러설 수 없다. 명령을 들은 순간 김유신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전선은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였고 많은 장수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치료소를 찾았다. 이미 밤은 깊었고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운데 수련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김유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또 전장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숨어있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다. 김유신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번 전투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수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런 말,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김유신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 고개를 저었다. 수련님, 전장에 나서는 장수는 늘 죽음을 함께 데려갑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다면 그때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수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갑옷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듯 말했다. 부디 몸을 지키세요. 당신을 기다릴게요. 어떤 소문도, 어떤 어려움도 상관없어요. 살아만 돌아오세요. 두 사람의 손이 잠시 얽혀 있었던 그 순간 밖에서 군사의 외침이 터졌다. 김유신 장군, 부대 정렬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이 끝났다. 떠나야 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남쪽 전선으로 이동한 김유신은 곧바로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백제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신라군은 밀리고 있었다. 산길 곳곳에서 화살이 날아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전투 첫날 밤 김유신은 수십 명의 병사들을 잃었다. 둘째 날 후방 병참선이 끊겼고 식량조차 부족해졌다.
셋째 날에는 사기가 무너져 도망치는 병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도 김유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희미한 횃불 아래에서 그는 병사들의 손을 잡고 외쳤다. 지금 버티지 못하면 뒤에 있는 가족과 백성들이 모두 사라진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다. 그 외침은 병사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전투는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전장은 잔인했다. 매일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그리고 어느 밤 적의 기습 공격으로 전선이 붕괴되기 직전 김유신은 깊은 어둠 속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그의 마지막 생각은 전쟁도 명예도 아니었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던 수련의 얼굴이었다. 제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김유신이 살아 돌아올지 아니면 이 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 김유신이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은 새벽녘이었다. 하늘은 아직 붉은 빛도 띄지 않은 얼음처럼 차가운 어둠 속이었고 부하 장수 몇 명이 시체들을 수습하던 중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의 몸을 발견한 것이었다. 갑옷은 쪼개지고 몸 곳곳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그의 심장은 희미하게 남아 뛰고 있었다. 전쟁터에서 이 정도 부상을 입고 살아남는 건 기적이었다. 부하들은 서둘러 그를 후방 치료소에 옮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의식이었다.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군인은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 그를 데려가려는지 아니면 붙잡아 두려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유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한 얼굴이 떠올랐다. 수련. 전쟁터에서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얼굴. 그 얼굴이 그의 생을 붙잡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다. 나흘째 되던 날 밤 기적처럼 김유신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살아있군.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깨어난 직후부터 불안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수련에게 전해졌을 소식은 김유신이 전장에서 실종됐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살아있다고 확인된 건 이제 막 아주 극소수의 장수들 뿐이었다. 그는 몸이 낫기도 전에 치료소를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군인은 단호히 말했다. 지금 움직였다가는 다시 쓰러집니다. 게다가 전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김유신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수련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했다. 그 사이 신라 왕실에서는 전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대적인 병력 재편을 시작했고 김유신은 전투 중 영웅적인 활약을 했다는 이유로 전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세운 장수로 보고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생존 소식은 외부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였다. 며칠 후 몸을 겨우 가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김유신은 결심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누가 나를 막아도 그녀에게 가야 한다. 하지만 치료소로 향하던 길에서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들과 부상자들이 모여있는 임시 정착촌에서 몇몇 병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여인 말이냐? 수련이라고 했던가. 장군이 실종됐다는 소식 들은 후 매일 밤 누구보다 먼저 치료소에 나와 기다렸대. 하지만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더라. 김유신의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그는 병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여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말은 없었소? 없습니다.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처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전장의 공포와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의 내면을 휘몰아쳤다. 수련이 사라졌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급히 치료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치료소에는 이미 다른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수련이 돌보던 소녀도 보이지 않았다. 수련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조용한 바람과 그녀가 자주 쓰던 작은 바늘꽂이 하나만 남아 있었다. 바늘꽂이를 손에 쥐는 순간 김유신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사라진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여인을 데려간 듯한 흔적, 혹은 스스로 감춰야 했던 사정이 있었던 듯한 공백. 그는 바늘꽂이를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수련님, 나도 살아 돌아왔소.
그러니 제발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만 해.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수련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어둠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김유신은 새벽녘 마지막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 조용히 천막을 나섰다. 밤새 숯불이 꺼지며 남긴 미약한 연기와 싸늘한 공기가 뒤섞여 전장의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갑옷을 천천히 여미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정말로 신라는 하나가 된다. 모두가 바랐던 그 통일의 문이 눈앞에 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 마지막 피를 흘려야 했다. 그리고 그 피가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날 밤 그는 그녀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길고도 짧은 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돌아와요.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제 사람으로. 그 말은 그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간절했고 동시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 강했다. 김유신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돌아가고 싶소.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평범한 하루로. 하지만 이 싸움을 피하면 앞으로 당신이 살아갈 세상이 위태로워지요.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소.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약속을 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소. 그 약속은 자신에게 거는 맹세이기도 했다. 새벽이 밝기 전 장수들이 모여 마지막 작전 회의를 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묘하게 섞여 있었다. 김유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끝을 낸다. 더는 백성들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전쟁을 닫아야 한다. 각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두렵다. 그러나 두려움을 안고 싸우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 그의 말은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평범한 장수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지도자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갑옷을 정비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불안에 떨었고 누군가는 이를 깨물고 다짐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끝이 난다는 것도. 막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침 햇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김유신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보아라, 신라의 새벽이 밝아온다. 그는 말에 올랐다. 갑옷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 모습은 병사들에게 마치 신화 속 장수가 살아 돌아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싸움터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많은 생각을 했다. 어린 시절 처음 칼을 잡던 순간, 화랑으로 훈련받던 시절, 수많은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보낸 밤. 그 모든 것이 그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유신 장군, 모두 준비됐습니다. 부관의 외침이 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천천히 뽑았다. 날카로운 칼끝에서 반사된 빛이 병사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오늘 신라의 운명을 바꾼다. 모두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는 전장을 흔들 만큼 강렬했고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가 앞장서 말의 고삐를 힘껏 당기자 말발굽이 땅을 박차며 뜨겁게 달렸다. 병사들도 그 뒤를 따랐다. 누구도 뒤를 보지 않았다.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다. 모두가 김유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장수가 아니었다. 백성의 희망이었고 신라의 미래였고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는 한 남자였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전장은 끝내 불타올랐다. 그리고 긴 함성 뒤에 찾아온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마지막 전투는 길고 잔혹했고 수많은 병사가 쓰러졌다. 먼지와 피냄새 속을 뚫고 김유신은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칼자루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다. 그의 등 뒤에서는 연기만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신라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났다. 정말로 끝이 났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를 누릴 여유도 잠깐. 그는 곧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앉았다. 갑옷 안에서 새어나오는 뜨거운 피가 몸을 타고 흘렀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자리에 눕지 않았다.
아직 돌아가지 못했다. 병사들은 김유신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장군의 손과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장군님 해냈습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의 승리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신라는 드디어 통일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백성들은 거리 곳곳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오랜 세월 얽힌 원망과 상처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던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그녀였다. 전장 소식이 끊겼던 몇 날 며칠, 그녀는 매일 신탁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요. 나에게 돌아와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어귀로 나가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전장 마차가 천천히 마을을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사람들 틈에서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갑옷은 부서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분명 살아있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비틀거리는 그를 붙잡고 와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돌아왔군요, 살아서. 김유신은 그녀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다. 약속했잖소. 당신에게 돌아오겠다고.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남았고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리며 버텼다. 그러나 기쁨과 감동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난 손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 칼을 내려놓아도 되지 않나요? 그 말은 오래 묵은 슬픔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김유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칼은 내려놓겠소. 하지만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일어설 것이오. 이제 나는 장수가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일 테니까.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옆에서 지탱해 줄게요. 당신이 쓰러지지 않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 사람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을 함께 걸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그 후 그는 더 이상 전장의 장수가 아니라 백성과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로 살아갔다. 그의 이름은 더 크고 웅장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지탱한 힘은 영광도 권력도 아닌 단 한 사람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김유신. 역사는 그를 통일의 영웅이라 부르지만 그에게는 더 소중한 이름이 있었다.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 그렇게 그는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왔다.